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까? 내리고 있습니까? 그 금액들이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 있다라는 시장 환경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3%가 얘기하는 거 반대로만 하라고.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인데 2023년 전망은 초반에는 이제 약간 하락하거나 행보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저의 전망은 지금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뭐 우하향할 것이다. 네. 어떤 분은 우상향할 것이다. 네. 그 공명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까? 내리고 있습니까? 뭐 내리려고 이제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금리는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기준금리, 발표하는 그 기준들을 보는데 실제 시장은 그 금리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금리라는 게 있어요. 국채금리. 한국금리 3년물을 보면 실제 지금 현재 금리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리가 4.5를 갔다가 지금 현재 3.3입니다. 지금 기존금리가 3.5잖아요. 지금 그것보다 국채금리가 낮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3년 후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당연히 3.3보다 낮을 거라고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이나 시장에는 유동성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최근에 이제 정부를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이제 부동산을 부양시키려고 해서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고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게 틀린 거짓말이고요.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은행에서 돈을 조달하는 조달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선 당연히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고 예금금리는 3.3%에 자기가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차입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금 금리를 6%씩 주면서 은행이 무리하게 돈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가 높지만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3년 후에 내가 6%의 예를 들면 적금이나 예금을 개인들한테 봐서 내가 돈을 차입해 오면 비싼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은행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금리일 때도 금리가 낮았지만 대출금리나 예금금리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지금도 이미 기준금리는 높고 아직도 낮추지 않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반영되는 금리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하고 있죠. 지금은 이미 벌써 금리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오르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은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실제로 1% 넘게 떨어졌습니다. 1.2%, 3% 떨어진 것이고 최근 그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에 3년물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향한다고 가정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거랑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랑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이 떨어진 것도 고평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상가할 때 PER 밴드라는 게 즉 1년에 그 기업이 순수익이 나오면 몇 년을 벌어야 그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살 수 있느냐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의 고평가랑 저평가를 판단할 때 삼성전자가 1년에 예를 들면 10조를 벌면 PER이 10배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0조씩 10년을 벌면 시가총액이 100억이 되면 적정하다. 100조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이거 영향을 절대적으로 줍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확장을 위해서 돈을 차입해서 하기 때문에 이 순수익률과 이 밴드 계산에 금리가 지적적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원래 PER 밴드가 40배 이랬습니다. 고점에서 나스닥이. 근데 지금 16배, 17배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도 밴드만 변해도 주가는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도 고점 대비 35%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우리의 대출금리가 오른 퍼센테이지랑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한 실제로 2% 때는 거의 없었고 3% 초반이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빌려주는 대출금리가 4.8%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30%가량의 대출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걸 역수로 부동산이 30%가량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물 금리가 하향하면서 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졌던 부동산들도 그 하락 퍼센테이지만큼 반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추가 부연 설명하면은 지금 현재 한 저번 달만 하더라도 전세대출 금리 받으시려고 하면은 한 5% 내외였어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금리 하락 발표가 있었죠. 그때 지금 이제 확인해보니까 4% 초중반 나오더라고요. 전세대출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많이 이미 현재 하락을 한 상황이고 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전세 가격이 엄청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 금액들이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 있다라는 시장 환경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저번 달부터 성남이나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정말 없었잖아요. 역대 최저 거래량을 찍었는데 실제는 지금 한 12월에서 1월부터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져서 어느 정도 지금 이 가격대에서
수요자들도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외도자들도 급하신 분들은 지금 파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 지지를 하며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 분위기는. 그러다가 이제 좀 반등을 좀 할 수 있게. 반등을 할 수 네, 있다 보면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반등할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현장에 계시잖아요. 예. 대표님은 현장에 계시니까 현장에서는 좀 그런 게 느껴지고 있나요? 예.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이번에 취득세가 2주택까지는 네, 지금 그쵸. 1에서 3%까지로 바뀌었잖아요. 네. 원래는 2주택부터 취득세 8%, 3주택부터 취득세 12% 이런 식으로 내다가 이제는 2주택까지는 1에서 3%로 바뀌다 보니까 1주택자분들이 저번 달부터 많이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문의도 많이 늘었고 실제 1주택자분들 중에서 한 채를 더 사고 싶은데 좀 난 성남이 좀 싸 보인다 해가지고 투자를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손님들과 1주택자분들이 늘어나다 보니 이 정도면은 그래도 거의 다 온 것이 아닌가라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분 거는 좀 참고해서 본다라고 하는 그 유튜버나 그 전문가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경제 채널에서는 3%라는 TV가 있는데 물론 그 3%에 나온 전문가들이 미래 방향을 잘 맞추냐 그건 솔직히 아닙니다.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네, 또 어떤 사람들은 3%가 얘기하는 거 반대로만 하라고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나오는 전문가들은 3%에서 한번 검증이 된 전문가가 많아서 실제 그 사람들이 내는 미래 예측이나 결말은 틀린 경우가 많은데 그 이야기까지가 오는 구조는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결말만 빼고 이제 그 앞에 부분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금리가 어떤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3% 같은 채널 좋고 경제 채널로 따지면 이호석 아카데미 이제 김단태 이런 채널 같은 거 들으면서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대한 지식은 그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보충을 하고 이제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3%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그래서 판단은 결국에는 자기가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투자는 뭐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예. 그쵸. 어떤 네. 그 길을 잡아달라고 이제 할 때 그런 게 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기존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 전체를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경제를 볼 수 있는 왜냐면 경제에 따라서 부동산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이제 어떤 의견을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보를 편취해서 이렇게 습득하는 방법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냥 제 최애 채널이라고 하면은 구만수 부동산이라고 치시면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진 않으신 분인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라이브 방송을 하세요. 어쨌든 거기 보시면은 그분이 조금 세게 말씀하시고 막 욕도 해주시고 막 하시거든요. 쌍욕을 그러니까 누가 뭐 잘못된 말을 다른 전문가가 한다 하면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저 새끼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말 정도도 해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부동산이 도대체 뭐지 투자가 뭐지라고 했을 때는 그분이 올린 영상을 쭉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채널 있는데 쇼킹 부동산이라고 많은 분들 아실 텐데 결론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자료에 대한 준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또 그걸 보면은 객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기가 좋기 때문에 쇼킹 부동산 채널을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존의 분들이 너무 부동산 시장에 치우쳐져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나온 전문가들이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성공한 분들인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7% 8% 되고 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부적 경제 요인을 안 봐도 부동산 내적인 요인만 알아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긍정적인 효과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 정점을 맞고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환경도 안 좋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내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고 입지가 좋고 학군이 어떻고 이런 걸 아무리 알아봤자 부동산에 전혀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부동산 전문 유튜버는 봐도 효용이 없다.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튜브를 봐야 된다.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 2023년 전망은 초반에는 이제 약간 하락하거나 행보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저의 전망은 이제 어떤 다른 전문가들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3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라. 국채금리를 보아서 그 국채금리가 3.5% 미만을 유지할 것 같으면 좋아질 것이고 그 국채금리가 다시 3.5를 이상으로 넘어갈 거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적인 거죠. 그냥 정해진 예측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3%나 이런 데서는 막 그냥 예측을 해버리잖아요. 그럴 수도 없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확실적으로 정해지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는 체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 다른 일에 있어서는 24년에는 그런 거 24년도 좋을 겁니다. 대신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 이제 승부처가 갈리는 게 25년 1월입니다. 25년 1월에 둔촌주공이 입주를 할 텐데 둔촌주공이 10,000세대가 넘게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반쯤에 강남에 다른 입주 물량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26년이 되면 상기신도시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25년 초를 넘길 수 있느냐
핵심은 그때 공급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절대금리가 얼마일 것이냐. 절대금리가 3.5거나 뭐 3%거나 2점 후반이면 다시 부동산이 무너질 것이고 2024년까지 올려놓은 거를 만약에 그때 금리가 0.5다 그러면은 공급이 상관없이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수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 금리, 대출의 여력에 따라 대부분이 다 빚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요량이 대한민국 전 국민의 수요량이 크게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받쳐질 때는 공급이 조금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금리가 높아서 수요가 안 받쳐주면 떨어진다. 그래서 일단은 23년, 24년은 상승으로 봐야 되고 25년에는 55년 1월 둔촌주공을 주목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